8월 30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참 아슬아슬합니다. 뭔가 조금 반등세가 나와주나 싶었는데 다시 또 후퇴를 해서 6만 달러 바로 밑에서 지지를 받을까 말까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살짝 반등이 나와주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원상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알트들 흐름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가 8월 종가 형성을 앞두고 다소 조금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만 1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꼬라박는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8월 종가가 6만 달러 위에서 마감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적인 지지라인인 6만 달러에 대한 지지를 월간 종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준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해머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 정도 상황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한 달, 이 8월이 이렇게 조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빡센 상황 숫자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죠. 57%대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금 슬슬 저항을 좀 맞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빠지고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을 좀 9월부터는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경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좀 나와준 게 이번에 증시와 비트코인을 일시적으로나마 반등시킨 그런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잠정치가 나왔는데 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가 2.8%였는데 이것보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1000건, 예상치가 23만 2000건이었으니까 살짝 밑으로 빠진 걸로 나와준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경기 침체 우려가 과장됐던 건가, 그런 건가 본데 라는 취지의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물론 실물 경기, 체감 경기는 조금 다르다라고 해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좀 전해 들어보면 어렵다, 특히 서민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상황이다, 사실상 이미 침체는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거시경제적인 데이터 측면에서는 이런 숫자들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에도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센티멘트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오늘 미국 증시와 함께 반등을 하면서 61,200달러를 터치를 했다. 암호화폐가 증시를 이끄는 건지 그 반대인지는 논쟁 여지가 있지만 두 자산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긴밀하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하죠. 커플링의 양상을 보일 때도 있고 디커플링의 양상을 보일 때가 있어서 뭐 긴밀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약간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런저런 긍정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일시적으로 61,200달러를 터치하는 그런 모멘텀이 등장해 줬다라는 거,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미 있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서서히 시장 구조를 다시 강세로 전환시키고 있다. 6만 달러 방어가 잘 되고 있고 6만 5천 달러 위로만 올라서면 정말 좋은 상황이 시작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6만 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는 것은 일단은 박스권 위로 올라준다라는 것이고, 6만 5천 달러 위로 올라선다라는 것은 2차 박스권 위로 올라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3데이 차트예요. 3데이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둥근 바닥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 패턴이 완성된다라면 목표는 96,000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패턴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이런 점들은 참고할 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렉트캐피탈도 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주간 차트를 통해서 성공적인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괜찮다. 7월 초부터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7월 초부터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 뭔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얼마나 더 의미 있게 주간 캔들 몇 개를 형성해 내느냐가 어쩌면 9월 18일 미국 FOMC와 맞물려서,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뒤면 의미 있게 68,000달러 위로 저항 뚫고 전고 돌파 랠리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려있는 분석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나와 언제든지 논쟁을 할 수 있다. 나는 7만 달러 부근에서 익절하지 않았고 그렇게 싸게, 그러니까 7만 달러라는 게 되게 싼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싸게 매도할 생각도 없다. 16,000달러에서 비트코인에 나는 올인했고 10만 달러 이상일 때 매도할 계획이다. 다이아몬드 핸드는 이번 사이클에서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약간 과격한 멘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니네랑 싸울 수 있거든, 이런 멘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니네는 누구냐면 지금 닥터 프라핏을 향해서 너 예측 틀렸잖아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멘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됐냐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68,000달러에 도달하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관건은 63,900달러를 어떻게 돌파할지 여부다. 첫 번째 방법은 63,900달러 잘 유지하고 68,000달러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62,000달러 리테스트하고 68,000달러까지 나아가는 상황이 있다. 62,000달러를 리테스트하고 계속 상승할 확률은 65%, 지금부터 바로 68,000달러로 상승할 확률은 35%. 그래서 나는 62,000달러 영역에서 매수 주문을 넣을 것이다. 이게 며칠 전에 얘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밑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닥터 프라핏의 이런 전망에 대해서 일부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댓글로 엄청 공격을 한 겁니다. 비판을 하니까 닥터 프라핏이 빡쳐가지고 당신은 나와 언제든 논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7만 달러 그런 싸구려 가격에 안 판다니까 라고 나름의 반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좀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남 탓하는 사람은 정말 글로벌하게 어느 투자 시장에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남 탓하지 말자, 내가 빡세게 리서치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내 투자를 하자, 내 전략에 따른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남 탓하는 투자가 제일 한심한 방식인 것 같아요. 누군가 사라고 하면 사고, 누군가 팔라고 하면 팔고, 그럼 누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 이런 분석가들의 어떤 분석과 전망들을 바라보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더 추가 리서치를 해야 되고 최종 판단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누가 사라면 사고 누가 팔라면 팔고, 이거는 리딩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만든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핸드가 결국에는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멘탈이 그래서 강력한 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상당히 심란하게 움직였던 8월이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 고래와 상어들은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13만 3,300개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매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10개 이하를 보유한 개미 투자자들이 매도한 물량이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던진 거를 다 쏙쏙 잘 받아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고래와 상어들. 손바뀜이 되게 선명하게 펼쳐졌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도 엄청 빡셉니다. 최근 30일 동안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보유 물량이 26만 2천 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482만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 공급량의 75%를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죠. 시장은 막 너덜너덜한 것 같은데 정말 큰 변동성에 막 5만 달러 깨졌다가 7만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막 정신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장기 보유자들, 고래들, 상어들까지도 엄청 빡세게 축적한 그런 시간이기도 했다. 이런 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아랫게 지금 올해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이고 위에 있는 게 작년 상황이에요. 작년 1년의 흐름인데 작년 여름까지 이때 우리 참 힘들었잖아요. 좀 나아지나 싶으면 또 꼬라박고 정말 일이 지루했던 이 지루한 시간이 지금 딱 이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월이 약간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밋밋하게 고만고만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영상 만드는 입장에서도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때가 딱 야 어렵다 이러면서 보냈었는데 그리고 나서 9월로 접어들면서부터 시장이 급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리하고 지난하게 느껴지는 그런 여름 횡보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남은 거는 작년과 비슷한 이런 급반등의 흐름이 아닐까. 특히 이제 3분기 말과 4분기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재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힘들었던 여름에 대한 보상이 가을과 겨울을 거치면서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작년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거대한 베어 트랩이다. 나는 4분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모든 것은 나아질 것이다. 아예 그냥 이제 4분기의 재료들이 시장을 위로 끌어올릴 거라는 단단한 그런 나름의 호들로서의 어떤 스탠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퀸텐도 비슷한 거죠.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480일 뒤에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지금 현재 반감기 이후 고작 130일 지났을 뿐이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아직 갈 길 멀었어. 이때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멀었다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는 이번 사이클의 강세 랠리는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급등이 나오더라도 폭락을 하고 이런 상황이 몇 번 더 반복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멘탈이 안 털리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다이아몬드 핸드까지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스트롱 핸드까지는 좀 목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좀 페이퍼 핸드는 최악이죠. 급등하면 사고 급락하면 팔고 완전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여러 명의 분석가들의 분석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제 나의 전략에 맞춰서 리서치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갈 길 멀었고 흥미로운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도 계속 반복될 거다. 이런 점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